안녕하세요. 머니W 선솜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마감 종가만 보더라도 약 넉 달 만에 최저 수준인 건데요. 이 같은 하락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공포감이 시장 전반을 지배하게 된 거죠.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겠죠. 문자번호 알려드릴게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머니W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 짜보시죠. 머니W,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공명 정지우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명 정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시장 오늘 참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제가 항상 오면은 지수가 좀 급락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는 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래핀 급등하는 경우가 또 많이 나왔죠. 오늘도 일단 자세히 분석해드리고 또 좋은 종목 가져왔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미중 무역 협상 결렬인가 타결인가 이 부분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미중 무역 협상 결렬인가 타결인가 이게 좀 중요하죠. 일단 무엇보다 이제 관세 인상 데드라인이 이제 10일 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쯤에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하이저가 이제 중국 협상에서 후퇴 변하지 않으면 관세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협박용인지 아니면 진짜 하려고 하는지는 내일장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내일도 대량 순매도가 이어지는지 또 연기금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연기금 쪽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순매도가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내일 10일 변곡점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장 분석, 이제 무역협상 우려감 때문에 환율 급등으로 인한 투매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1,180원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 일단 오늘장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급락이 나온 거죠.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핀 관련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국일제지, 그래핀 크리스탈 신소재 이 두 종목을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급등세가 또 이어졌었죠.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과열권이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장 이제 중국 무역협상 타결 의사에 이제 긍정적이다 이 얘기를 들고 왔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중국이 무역협상 타결 의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신호들은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만기일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의 급락을 부추겼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은 선물 대량 매도를 하면서 품매도를 같이 했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외인들의 이제 품매도를 대량 매도한다는 건 어느 정도 하락을 지향하는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단은 이제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일장 흐름 보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장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역협상 우려감이 크게 감돌았던 오늘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일장을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전략까지 또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장 대응 전략 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10일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전까지 경계감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번 주 이제 주초 시작되면서 주 후반 금요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 10일 날 무역 협상이 워싱턴에서 전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급등을 기대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10일까지, 내일까지는 경계감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이제 기간 대량 매도를 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 또 급등세가 이뤄지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또 하락폭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경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시 재차 급등 랠리에 초점 맞춘다. 지금은 이제 조정의 이유가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될 우려감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내일장 굉장히 강한 탄력을 좀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무역 협상이 결렬됐을 시에는 2,000포인트대까지 예전에 2019년도 이제 1월달 작년도 이제 하반기 때 그 조정폭까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 급락세가 이뤄지면서 721선까지 한 이틀 정도의 하락이 깊은 이틀 정도의 깊은 폭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렬됐을 시에는 다음 주 월요일 때까지도 하락은 좀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장 이제 무역 협상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 부분 보고 확인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대응 전략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또 공명 정지우 전문가께서 저희 머니더블유에 소개해 주신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가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리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를요. 여기 첫 방송을 할 때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 하면은 일단은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그래핀 상용화에 나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2,300원대 부근을 이제 목표 단가로 2,400원대 부근이죠.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3,1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방송할 때 설명드리고 참고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큰 수익률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약세 일봉이 나왔죠. 대부분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을 시에는요. 일주일에서 한 길게는 2주일까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까지는 급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보다는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에 좀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는 오늘 이제 박스권 하단 부근 지지권까지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중요하겠죠. 2,400원대 내일 이탈됐을 시에는 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이번 주 2,000원대 부근이 일단은 또 지지권 매수권으로 다시 한번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시가 이상 고점 매도 이후에 이번 주 5주선 근접 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을 경신하죠. 그래서 이번 달 벌써 이제 2개월째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번 달부터 시가 이상은 축소 관점, 다음 달이 이제 서서히 매도권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000원, 2,000원 이하 반락 시에는 저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네.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한 정지우 전문가의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8일입니다. 오후 2시에 SK증권 여의도 본사 6층 강의장에서요. 무료 강연회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들 참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쯤에서 바로 이어서 공명 정지우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Money W. Money W. 네, OLED 가상화폐 또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관심이 가는 또 테마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OLED 관련주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일단 OLED 오늘 이제 빅사이클의 도래 하나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일단은 찾아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OLED 업종이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이제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바닥에서 바닥을 많이 다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 이제 대규모 이제 중국부터 해가지고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주목받을 만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BOE사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도 애플 이제 공급사로 또 선정이 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OLED 빅사이클의 도래하나 이 부분이 오늘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OLED 중국 출하 현황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업체별 스마트폰용 OLED 출하 현황도 최근 들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OLED 앞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내에서 일단은 또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제를 갖고 오늘은 JMT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OLED 빅사이클 도래 하나라는 주제로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종목과 함께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JMT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 이제 부품주, OLED용 PBA 전문 또 이제 부품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지수 때문에 좀 밀린 거죠. 그래서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기관 쪽에서 이틀 전이죠. 45,000주 금융투자 사모펀드 아직 수급 이탈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수급 동향은 일단 양호한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 작년 실적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증하면서 작년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가는 5개월 이평선 이번 달 회복 안착 속에서 장기 20개월 이평선 이제 막 돌파 임박 국면이 있기 때문에 차트는 꼭대기권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항상 20개월 이평선 돌파할 때 그리고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활성화될 때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 이게 제 이제 보조 지표 굉장히 단기 지표로 핵심 지표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표 설정은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 중요합니다. MACD 같은 경우가요. 맨 꼭대기에서부터 양전환에서 하락으로 자꾸 이제 축소되는 거 말고요. 반대로 MACD가 음전환을 기록한 상태에서 자꾸 밑에서부터 축소가 될 때, 그럴 때 바닥 탈출 시도 국면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JMT 차트는 양호하고요. 실적 급증하고요. 재무 상태도 양호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JMT 같은 경우 이제 막 721선을 돌파를 이제 막 시도를 하죠.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721선, 이 빨간 라인선, 대세 상승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돌파를 이제 시도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막 회사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721선 종목으로 향후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JMT 같은 경우는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또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OLED 빅사이클 도래 하나라는 주제로 함께 또 JMT라는 종목과 함께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JMT 같은 경우는 실적 급증하고요. 또 차트까지 양호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투자 전략 짜는데 또 함께 또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다음 주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 가상화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이 한때 또 700만 원을 웃돌기도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또 큰 주목을 또 받았었는데 또 삼성전자가 삼성코인을 뭐 시범 운영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부탁드려요. 네, 최근 들어 가상화폐 굉장히 핫하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90만 원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언론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이제 삼성 쪽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블록체인에서 또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상화폐 개발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해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요. 일단 K사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K사인 굉장히 또 중요한 종목인 것 같아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가상화폐 개발 나서나라는 주제로 또 K사인이라는 종목과 함께 또 설명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K사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이제 721선을 좀 돌파한 종목인데요. 일단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을 최근 들어 좀 근접하는 모습이죠. 제가 빨간색 라인선을 이렇게 굵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삼성, LG, 롯데 이런 대기업 쪽에 다수의 기업에 개인 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좀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K사인 같은 경우도 일단 블록체인을 이제 통해서 일단 이제 사물 인터넷 기기 기술 개발을 또 이제 하고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또 핵심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 종목이죠. 일단 재무 상태는 양호합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721선 이제 돌파 자꾸 시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돌파를 화끈하게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 항상 제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 종목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이 종목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꼭대기에서 움직이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판단하고 나서 그리고 일봉 차트로 넘어갑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막 20개월 이평선 돌파 시도 국면 속에서 그리고 사상 최대 거래량이 이제 막 지난달부터 시연이 됐죠. 그래서 월봉 차트 양호하죠. 사상 최대 거래량 시연된 종목이고 이제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5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종목 완전 바닥권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보조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과열권에 있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스토캐스틱 가장 핵심이다, 단기 지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0 이상으로 올라오는 시점은 벌써 이제 한 3개월 전이죠. 2019년도 2월달 막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할 때가 진정한 바닥권에서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고 이제는 721선 돌파, 20개월 이평선 돌파 시도 국면 속에서 본격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국면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사인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오늘 21선이 살짝 이탈됐는데요. 내일 만약에 회복되지 못하면 지지권 같은 경우는 저 밑에 61선 부근 1,51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은 파라볼릭 상단 부근 1,900원대 후반대 부근 2,000원대 부근을 단기 저항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K사인 종목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가상화폐 개발 나서나라는 주제로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 핵심 관련주죠. K사인 함께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세하게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예, 중국 주식 신뢰 회복하나 또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좀 네. 들고 왔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 요즘에 중국 주식 굉장히 핫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때문에 역시 이제 핫했던 네.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결렬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부터 좀 힘이 약해지기 시작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는 경계를 하되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게 언제고는 타결 가능성이 높은 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 이유가 내년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엔 타결을 원할 겁니다. 그 시점이 중요하죠. 근데 내년도가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당장보다도 이제 뭐 하반기라든지 이번 달에 또 타결을 못하면 하반기라든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주목을 하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계감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윙이푸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윙이푸드에 대해서 또 종목 설명 함께 또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윙이푸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은 좀 약세형 음봉이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좀 힘이 약하죠. 그런데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죠. 중국 광동 지역 쪽에 이제 전통 대표 소시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 뭐 대지열병 수혜주 관점에서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장기 정별돼 있죠. 일단 이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요. 작년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500원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퍼가 5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 이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 투자 심리도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은 2019년도 이 당시였죠. 4월 30일 날부터 50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5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항상 매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단기 지표를 먼저 보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신뢰성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토캐스틱 지표 다 꾸준하게 보면은요. 2019년도 이제 4월 또 이제 중순쯤에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 그 시점에서도 매수를 했으면 성공을 했죠. 그리고 역시 2019년도 4월 초반대에도 이제 매수를 했으면 역시 스토캐스틱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매수했으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이제 2019년도 2월 달로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면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매수를 했으면 역시 또 성공을 했겠죠.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물론 스토캐스틱 지표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도 실적이 양호하냐, 그리고 재무 상태도 우량하느냐, 성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판단을 하면서 역시 차트가 월봉상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냐 이런 부분들도 판단하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고 하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윙이푸드 같은 경우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은요, 5주선 부근 이번 주 이제 5주선 부근 내려올 때는 신규 매수 관심권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는 2,550원대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10주선 부근 지지권 같은 경우는요 2,360원대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2월 달부터 이 종목 바닥에서부터 상승 출발하면서 계속 10주선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10주선 지지 여부가 중기적인 관점에선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 라인 때 이탈되게 되면은 역시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면서 저 밑에 있는 20주선 부근에서 저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는 1988원대로 좀 보여집니다. 이번에 미중무역 협상이 좀 결렬이 된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변성으로 타결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바닥권을 좀 지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5일선, 단기는 5일선, 중기적인 관점에서 5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윙이푸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 공명 정지우 전문가님의 강의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고민부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솔리드 보이고요, 현대건설도 보이고요, MPK 등등 보이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끝번호 3676님 문자인데요. 매수가 7,38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11% 이상으로 떨어져서 많은 걱정이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좀 잘 도와주세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 또 핵심적인 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차트를 보기 전에 좀 아쉬운 부분은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신용 물량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아쉽고요. 아직 실적이 또 급증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되기 전까지 실적이 바로 이렇게 급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7,000원대 중반대가 일봉상 상단 추세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세를 미리 그어놨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종목도 내려오면 관심 있게 보려고 미리 그어놨습니다. 하단 추세 부분 이 종목의 같은 경우 이제 매수권 같은 경우는요. 5,000원 중반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단 추세 저항권은 7,500원대 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신 월봉 차트는 그렇게 꼭대기권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오늘장 같은 경우 이제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용 물량이 굉장히 10%대를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신용 물량이 9% 10% 넘어가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 우버 상장 기대감 때문에 선행성으로 많이 미리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시 같은 경우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저 상단 추세 7,000원 중반대에서는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좀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지권은 저 맨 밑에 있는 61선 부근 6,200원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바닥권 같은 경우는 저 밑에 5,000원대 중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항상 떨어지는 종목 너무 물타기 하면서 자꾸 추가 매수하게 되면 좀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저의 매매 또 이제 원칙의 하나가
떨어질 때 절대 공격적으로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 보고 돈을 조금 더 주고 산다 하더라도 확인 매수 관점에서 자꾸 접근하고 그리고 항상 바닥권에 있을 때 하단 추세 근접 첫 5일선 회복할 때 그럴 때 봐야지만이 좀 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우버 상장 기대감으로 한동안 올랐다는 또 이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공명 전지훈 전문가님의 또 새로운 또 추가 종목이 또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셔서 더 좋은 종목으로 또 함께 또 갈아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종목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페타시스, 뉴인텍, 넥스트비티 등등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요, MPK 한번 도와드릴게요. 문자 끝번호 0234님이십니다. 매수가 2,270원이고요. 비중이 55%입니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계속 터지는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약간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MPK 같은 경우는요. 이 종목도 역시 실적이 그렇게 급증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지금 이제 뭐 재무 상태도 뭐 그렇게 회사의 돈이 또 유동성이 많은 기업은 또 아니고요. 그만큼 약간 이변성으로 예전에 뭐 선거 테마주로도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부각될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MPK 같은 경우는요. 일단 오늘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대음선이 나왔죠. 주식은 항상 대량 거래가 시현됐으면 바닥에서 시가 대비 종가까지 강한 게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량 거래 시현되고 대음선 나올 때는 일단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저는 일단 접근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봉 차트를 보면 아직 역배열돼 있죠.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물대를 돌파하지 않고 이전 고점 부근 그리고 중기 이제 백주선 부근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하락 기조에 있는 종목이죠. 역배열돼 있는 종목보다는 정배열돼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아직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하의 침체권에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는 50까지 활성화돼 있지만 거래량이 아직 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물론 오늘 거래량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2008년도 때 한번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못 간 종목이죠. 항상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웬만하면 가는 종목들을 봐야지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그 저점 이하로 깨고 내려가는 기업들은 안 보시는 게 일단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반등 시에는 이전 고점 부근 일단은 가격대 같은 경우는요 2,500원대 일단 저항권으로 보면서 비중 축소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지지권은 1,400원대 중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대량 거래가 시현됐으니까 일단 내일은 가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못 간다라고 하면 이전 저점 부근 2,000원대 한 중반대 정도 되겠네요. 파라볼릭 이제 하단 부근 2,000원대 중반대 부근 지지를 잘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 아직까지 작년도 실적 적자 전환됐고요.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수급이나 실적이나 차트 뒷받침되지는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다가 일단 내일장 흐름 보면서 일단은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 관점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000원대 중반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다음 문자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흥정그룹부터 하이닉스, 아모텍, 이수페타시스 등등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요, 대주전자재료 한번 볼까요? 그래픽 관련주인 것 같은데 비중 30%이고요. 매수가 17,100원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 오늘 16,15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손실 좀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대주전자재료 가격이 너무 일단은 비싼 것 같아요. 일단 대주전자재료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썩 급증하지 않았는데요. 너무 고퍼주예요. 너무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지 않은 기업이고요. 일단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도 역배열돼 있죠. 그래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추차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구글제라든지 크리스탈 신소재를 좀 관심 있게 그 당시에 급등하기 전에 설명드렸던 이유는 특히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었어요. 퍼가 5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5 이하에 있었죠. 그만큼 또 이제 대표이사가 추가 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구글제재 같은 경우는 구글이라는 이제 협력 대형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글로벌 기업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력한다는 건 그만큼 좀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그냥 재료 나온다라고 해서 추격했으면 단기 손실이 좀 날 수 있겠죠. 오늘장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그리고 이제 아래 윗골이 중음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계 국면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월봉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막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오고 나서 흐르고 있는 상태죠. 아직 장기 이제 20개월, 60개월의 평선 이탈된 상태에서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뻘쩍거리 올라갈 때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일단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실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같은 경우 작년도 주당 순이익이 20원 나왔습니다. 올해는 예상이 뭐 350원 정도인데 아직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일단은 그렇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실적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시에는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 18,000원대 중반대를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기 지지권 이전 저점 부근 15,000원대 중반대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지권으로 보면서 반등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 관점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장에서는요, 18,000원 중반대를 저항권으로 봐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내가 가진 종목이 매도 의견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투자 종목 고르는데 참 신중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명 정지우 전문가께서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예, 제가 히든 종목 또 괜찮은 종목 들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히든 종목 거의 뭐 크리스타 신소재, 에이테크 솔루션 급등세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 글로벌 기업 S사 쪽에 이제 협력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무엇보다 최대 주주가 또 지분을 확대한 종목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단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이 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내일 제가 이제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히 또 설명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관심주의 종목명과 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다시 한번 또 소개 부탁드려요. 예, 내일 이제 MTNW 이제 검색창에요. MTNW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반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장 끝나고 자세히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매주 항상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히든 종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노하우부터 해서 기법부터 해서 설명드리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명 정지우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방송에서는 미처 전하지 못한 투자 전략이 모두 공개된다고 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명 정지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3분 48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3분 전에 미국의 목요일장이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보다는 협상 연장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이면서도 온정적인 양면 전략을 구사하면서 혹시 모를 불발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장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짚어드렸다시피 월트 디즈니의 실적 또한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공개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타난 실적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떠한 지수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 출발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현재 계속해서 하락세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0.79%, 다우산업은 0.70%, 나스닥 100 지수는 0.93%, 1%대 아래에서 파란불 켜면서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이 개장하기 전에요. 정말 중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전월 대비 0.2% 상승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3월 무역 적자는 50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또 오늘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함께 챙겨가시면서 오늘 미국장도 똑똑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1.92% 차지하고 있는 MSCI 한국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3.98%까지 빠지면서 57달러 08센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0.03% 빠지면서 97선 중반선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시각 달러 원 환율은요, 1184원 8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피가 급락하고 외국인의 매도 행렬 이어지면서 서울 환시에서는 1180원대 육박한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잘 아시고 있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빨간 스포츠카 앞에 로고 잘 보이고 계시죠? 자,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스포츠카 제조 회사입니다. 자, 1분기에 페라리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에도 변동을 조금 보였었는데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비중 확대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140달러에서 160달러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자, 페라리 상승세로 슝 하고 달려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오피스 디포입니다. 친숙하신 기업일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입니다. 자, 1988년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자, 오피스 디포의 1분기 실적 보고서 향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켰다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오피스 디포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매수에서 언더퍼폼으로 투자 의견 변경했고요. 또 회사가 일관적으로 성장세 움직임을 개선할 때까지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목표가를 4달러에서 절반인 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 시간은 오전 9시 37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에 많은 글로벌 주식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라이징 스타 관심주 한번 지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떠한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께서 제시한 4가지 종목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암테크 시스템즈 첫날에 소개해 주셨던 소식이었죠. 자, 5월 9일 오늘 시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달러 63센트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샤프 스프링도 19달러 46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퀄컴은 오늘 1.49%, 그리고 NXP 반도체는 1.43%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 부분에서 계속해서 거래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크로마덱스 살펴볼까요? 자, 크로마덱스가 1.72% 가까이 오르면서 4달러 73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세네스테크 짚어드렸었던 바 있듯이 오늘은 3.83% 가까이 오르면서 1달러 90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실 종목, 자, 먼저 몰레큘러 템플릿인데요. 자, 현재 어제 종가 기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7달러 28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프로도 시장이 마감되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6% 오른 6달러 35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라이징 스타 관심주 브리핑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글로벌랩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네. 나오시면 항상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네, 해외 맞습니다.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지 네. 이 점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일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좀 지겹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스닥 지수는 500% 이상 상승을 했지만 국내 이제 코스피 지수는 150% 정도밖에 현재 상승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된다면은 미국 증시의 매력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수출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시에도 미국 증시의 매력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에만 4%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도 채 현재 이제 하락을 하지 않았죠.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상승 대비 하락한 정도로 보시게 되면은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것의 거의 뭐 절반 이하를 지금 하락세로 돌리고 있는 반면에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약간의 하락만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미국 증시가 더 많이 오르고 내려갈 때는 더 조금 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글로벌적인 투자 관점에서 항상 투자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돼도 미국 증시의 매력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요. 지금까지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암테크 시스템즈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가장 처음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만큼 현재 네.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보다는 기존 종목을 좀 관리해주는 측면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현재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뭐 사실 뭐 이게 크게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물론 뭐 만족스러울 만한 수익이 현재는 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암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봤을 때 제가 이 반도체 특히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업 부문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원래는 태양광 사업 부문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뭐 수익이 거의 뭐 났다 안 났다 왔다 갔다 회사의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컸기 때문에 이 태양광 부문도 이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금 만약에 증시가 빠진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더 기업은 커지고 좋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지금 여러분들이 싸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테크 시스템즈는 현재 이제 뭐 나중에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드린 종목이 샤프 스프링이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네. 여기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클라우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마케팅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마이크로 애저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사업 부문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한 클라우드 부문에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된다. 국내도 더존비존이나 엑센 같은 그런 클라우드 관련주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도 오르는 섹터와 종목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니까 그 종목을 제대로 고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라도 꼭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클라우드 기반의 마케팅 기업, 당연히 클라우드 시장에 성장하면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이죠. 퀄컴.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무선 통신 칩 관련해서 전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라이징스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이제 5G 관련돼 가지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도 보면은 5G 관련주들만 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5G 관련주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코스닥이 오늘 막 대폭락을 해도 끄떡도 안 하는 유일한 섹터 5G입니다. 근데 그 5 시대의 서막이 열리면서 애플이 30조 이상의 소송을 취하를 하면서 오히려 퀄컴에게 돈을 주면서 무선 통신칩을 만들어줘.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9년 만에 신고가가 나왔죠. 그러면 이 의미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모든 세상의 일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다는 이 소식, 133조나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결국 5G 모뎀칩 자체가 여러분들 비메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종목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NX 반도체입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뭐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면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기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해졌을 때 오히려 우리가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 SK, LG 모두 다 자동차 전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배터리도 그렇지만 조그마한 핸드폰이랑 그다음에 사람 몇 명이 탈 수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IT 부품이랑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집중하시면 좋겠고, 삼성에서도 새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브랜드를 런칭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비메모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도 주목을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암테크 시스템즈, 샤프 스프링, 퀄컴 그리고 NXP 반도체까지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암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6.5불에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구간이 매수하기 가장 좋은 그런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글로벌 증시 출렁였지만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8불, 손절가 6불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샤프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매수가를 19불에서 19.5불 요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나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5불, 손절가 15불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좀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19년 만에 신고가를 현재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85불에서 제가 6.5불 사이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매수 구간보다 더 저렴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85불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80불로 여유 있게, 목표가는 100불 그렇게 좀 설정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XP 반도체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NXP 반도체는 현재 이제 100불이 네. 이탈했는데 100불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120불, 손절가는 95불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체 종목 리뷰해봤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각 국내와 해외 관심주 들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